수업 나눔 챌린지 오늘의 진행을 맡은 교사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문제 해결 수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수업을 소개해 주실 불정초 고현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고민을 하고 있는 교사 고현진이라고 합니다. 수업 주제가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프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생활에서 수학이 동떨어진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수학이 우리 삶에서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수학과 수업에서는 그냥 수학 문제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그런 수학 문제를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에서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수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수업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문조사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만든 후에 통계 포스터에 그 그래프를 삽입을 하고 통계 포스터를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직접 일상 속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알고 싶었던 것, 해결하고 싶었던 것들을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 사교육 의존도, 6학년 수면 시간, 그리고 급식 실태 조사, 선생님들이 어떤 화나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어요.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 모둠도 있어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래프 만들기를 하였는데요. EBS 매스와 캔바를 통해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그래프, 띠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을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솔직히 EBS 매스라는 걸 처음 들어봅니다. EBS 매스와 캔바를 같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둘 사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캔바에서도 그래프를 만들 수 있으나 EBS 매스를 통해서 더 쉽게 학생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EBS 매스로 간단하게 그래프 만드는 방법 잠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EBS 매스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학습존 여기를 클릭하셔서 수학공학도구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초등공학도구에서 그림 그래프와 이지통계가 있어요. 그림 그래프에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항목을 적을 수가 있고 제목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설문조사한 것을 통계를 넣었습니다. 표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형태 또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음식 등등 그래서 그림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단위 또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1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가 많다면 100개, 1000개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통계에 들어가면 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예시로 항목들을 집어 넣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항목과 수량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저장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그걸 아직도 안 치운 건 아니겠지? 하나씩 맡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까지 하면 되잖아. 캔바 공동 작업할 수 있잖아. 그래프를 이렇게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툴을 알기 전에 그래프의 의미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로 종이로 먼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이 에듀테크 툴을 마지막 차시에서 이용을 해서 통계 포스터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듬은 평소에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서 좀 피곤해 보여서 사교육 의존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었고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에 대한 답변은 반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비교해 볼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급식 실태조사, 학생 태도 실태조사, 그리고 욕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들로 나타내었습니다. 이거 캔바로 템플릿 만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캔바의 템플릿을 활용하면은 미술에 자신 없는 학생들도 자신 있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활동은 어떻게 되죠? 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각자 만든 포스터를 패들렛에 올려서 피드백을 나누고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올린 통계 포스터를 보고 댓글을 자유롭게 달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애들이 급식을 빨리 먹는 이유를 알아서 좋다. 그래서 알게 된 점, 그리고 꼭 먹을 잔반만 받아야겠다. 이렇게 느낀 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 좋을지도 댓글에 자유롭게 달아주었어요. 그래서 이날에 실제로 급식의 장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결과물을 살펴보면서 평가 의견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력과 수학적인 표현력이 크게 자라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수학적 표현력, 수학과 수업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인 것 같네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기반한 사고 능력이 길러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수업이었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6학년이 되면 이러한 그래프 수업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따라해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 혹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결론 짓는 것을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들을 많이 주었었고 결론에서 그래프 해석을 넘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까지 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움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를 통해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새로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저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는 수업의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깊이 있는 수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정초 고현진 선생님의 수업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에듀테크 툴을 활용한 수학과 통계 수업에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패들렛 저희 학교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정말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의 클래스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